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으로 판사 출신의 오선 의원이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이 당면 과제이지만 이 청와대와 파워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의 고삐를 어떻게 틀어주느냐가 아주 시급한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한동인 기자 나왔습니다. 자, 한 기자, 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결국 장고 끝에 추 의원, 상당히 중량급의 의원이죠. 추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청와대는 지명 배경을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네, 어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한 지명 배경을 추 후보는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한 소신과 개혁성을 보여온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법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카드로 추 후보자를 지명한 것입니다. 예, 한 기자. 추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앞에서 한 것 같이 판사 출신이고 또 오선 의원이란 말이죠. 검찰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말을 누구보다도 몸소 실현을 했던 그런 법조인으로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련한 정치적 감각도 있어서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좀 반기고 있는 또 일각에서는 뭐 아주 뭐랄까요,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는데 이 추 의원을 카드로 내밀게 된 문 대통령의 의중은 뭡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일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로 52일 만에 지명을 했는데요. 예. 현재 지금 김호수 차관 대행 체제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는 있지만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추진력이 가지고 실행할 인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 때문에 지명 시점도 중요한데요. 우선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현 정권을 겨냥한 데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이어가면서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예. 이제 민주당도 검찰의 대응에 특위를 꾸리고 윤석열 체제의 검찰을 정치 검찰로 규정하면서 전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 4일에는 검찰이 청와대와 신경절이 폭발한 날인데 당시 검찰은 감찰 무마 의혹을 이유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 경우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청와대는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인 어제 5일 개혁성이 강한 추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는 또 그 송병기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 의혹 내지는 뭐 하명 수사라고들 주장을 하는데 일단 뭐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송 부시장의 사무실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그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조사를 일단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아마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다음 주 중에는 송 경제부시장의 검찰 소환 조사도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도 설명을 했지만 이 추 후보자 뭐 아주 뭐 백전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화도 많고 어떤 인물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추미애 후보자는 일단 의원으로 더 익숙한데요. 눈에 띄는 별명이 있습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바로 그것인데 유명하죠. 예. 추미애 의원 성과 잔다르크를 합쳐 만든 타이틀입니다. 판사 출신인 추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 후보자 개혁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한 것입니다. 예. 이제 추다르크라는 별명은 지난 1997년 대선 당시에 추 후보자가 반호남 정서가 짙은 대구에서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던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었고 이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추 후보자가 정치권에서 강한 돌파력을 보이면서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예. 추 후보자는 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지역구 5선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당대표를 거머쥐고 지방선거 대승과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면서 강한 추진력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개혁의 완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보다 개혁성이 강한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중 추미애 후보자가 가장 강력한 카드였던 것입니다. 예. 잔다르크 유세단 추 의원이 지금 추 내정자가 원래 고향이 대구죠. 예, 대구 경북여고를 나왔고 이후에 뭐 총선은 계속 서울 광진을에서 나온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나 잘 열리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인사청문회 법에 따르면 이제 인사청문회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야 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이제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송부되지 않으면 이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청와대는 다음 주 중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임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국회에는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를 현역 의원들은 넘지 못한 사례가 없는데요. 하지만 현 정부 검찰개혁 기조에 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역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현재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패스트트랙 대치가 극한으로 달리고 있어서 일정조차 잡기가 힘듭니다. 예. 또 오는 9일에는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원내대표 간 일정 잡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원내대표,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금 새로 들어설 것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후보들이 누구가 나왔나요? 지금 윤상현 후보, 강석호 후보, 심재철 후보 정도? 정도가 셋 나와 정도. 있습니다. 뭐 주말에 또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파전이 유리하고요. 예. 그리고 취재 결과에 따르면 윤상현 후보와 강석호 후보가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지금 뭐 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국면 또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는 자유한국당의 사정 이런 거를 고려를 해보면 인사청문회 열리는 것조차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한국당이라든지 뭐 정의당, 바른미래당 다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추 의원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어땠을까 좀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선 민주당에서는 추 후보자가 당대표를 맡았던 만큼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하면서도 당에서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반면 한국당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데요. 한국당은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이고 국민에게는 후한무치라는 인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신의 5선인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대놓고 사법장악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한국당은 현역불패라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러한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추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른당의 경우 구간이 전부 명관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추 후보자를 청와대 옹호론만 펼치던 사람으로 평가했고요.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에 접학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의 철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기 좀 야박하네요. 예. 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게 되면은 이제 뭐 검찰 개혁을 상당히 속도를 내서 강하게 추진을 하겠지요. 그런데 아직 지금 내정 초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검찰을 어떻게
추스를 것이냐. 특히 이제 내년 2월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처음 행사하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권한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또 강력한 권한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일단 법무부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인부터 솎아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한 기자가 혹시 그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그 추미애 후보자 안팎에서 혹시 어떤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소감 정도 밝히고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는 정도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지금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의 어떤 개혁안의 틀을 만들어놨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벌써부터 뭐 특수부는 초기에는 특수부 기능은 남기고 형사부는 다 축소를 해서 경찰로 권한을 넘기겠다라는 것이 이제 큰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네. 특수부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 서로 이제 모순되는 현상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추 후보자는 임명이 되면 검찰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예, 우선 추 후보자의 첫 숙제는 국회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검찰개혁 법안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제 패스트트랙이 9일 날 열려서 통과가 된다면 같이 이끌어가고 검찰 자체 개혁에 대해서 속도를 붙이게 될 것입니다. 네. 우선 현재 기모수 차관 체제 하에 현재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검찰 직접수사부서 37곳을 추가로 축소하고 수사 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요. 관련 실무 회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추 후보자가 이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추 후보자도 소감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대 관심사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임명하게 될 이제 인사권인데 일단 아까 법무부를 얘기를 했고 또 특수부 그러니까 일선 수사부서죠. 검찰의 일선 수사부서. 물론 이제 뭐 큰 그림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인사권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지금 최대 관심사도 추 후보자가 임명하게 될 인사권인데요. 추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바로 인사권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 수사에는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선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수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등이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권을 실시할 경우에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조국 수사팀 등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예. 지금 조 전 장관의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 수사 2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대한 물갈이, 지휘 라인의 물갈이. 이거는 뭐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긴 한데 그냥 이제 언론에서 전망 정도로만 나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그건 정말 그 외압이라고 할 수가 있고 헌법이나 검찰청법에도 이 정면으로 위반이 되는 소지가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돌파를 할지가 참 주목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제 피의 사실을 여전히 공표를 하고 있다는 조국 수사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는 여기보다는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관이 사망한 네. 이 사건에 대한 감찰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선 지금 세 사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특위를 만들고 대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의를 열고 그 3대 수사 의혹이 더 발전이 된다면 특검으로도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아, 참. 그래서 지금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 얘기도 한번 물어봅시다. 원래는 지금 야당 쪽에서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둘 다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선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우선 국회가 협의점, 합의점 자체를 찾지 못하면서 파행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더욱 깊어져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 알겠습니다. 이 연말까지 상당히 좀 그 혼란한 예. 상황이 계속 지속이 돼서 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심란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가 또 어떤 변수들이 나올지 사뭇 궁금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